반갑습니다. 부산 내동정복지관 사무국장 강희주입니다. 이 사업을 본의 아니게 3년 동안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또 챙겨보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아마 하면서 저희 이제 9개 장애인복지관이 부산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한 연 1억씩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저희들에게 좀 기회가, 정말 귀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 실무자들, 9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3년간 정말 주말 다 데이트 시간을 방해하면서 저희가 조금 많이 같이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년간의 각 학교들의 성과들을 모은 성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얘기들은 또 각 기관들의 이제 사례 발표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 이 말이 저희가 예비 학교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아마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달 지연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다른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비장애 아이들에 비해서 그 사회성 기술이나 학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이들의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에 가서 몇 년간의 입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각 기관들이 조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들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3년간의 사업을 했고요. 그 대상 아이들은 이제 학교 적응에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그 학교를 위한 아이들을 제일 1순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 저희가 지원 아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아이들 중에 통연한 학교 적응이 또 힘들어서 유예한 아이들을 3순위로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 욕구 대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한정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었고요. 9개 장애인복지관과 이렇게 기관당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 기관들은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9개 기관이 있고요. 별도 사업으로 나사암 발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저희들 현장을 개방해준 학교들인데요. 처음에 이제 학교 일 섭외하는 과정들이 너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시교육청에 찾아가서 장학관님께 설명드리고 한 2시간을 설명을 들어주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말씀은 뭐냐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학교 현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열기가 어렵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학교들이나 교육청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품 팔아서 다 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또 도와주신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개 기간은 확보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고요. 나머지 기관들도 지금 3년간 계속 개방해준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뀐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학교들도 귀한 학교들입니다. 저희들한테 개방해준.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이제 아마 어느 복지관의 관장님은 인근에 있는 학교 모든 학교를 전화를 다 하고 찾아가도 아마 안 된 지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사업 추진 경과를 보시면 모금회에서 저희들 기획하고 그 다음에 협회랑 같이 사업을 수립을 하고 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3년차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진짜 저희들한테 숙제입니다. 모집 홍보를 하면 하루 만에 그냥 다 저희가 아무래도 특수학급이다 보니까 한 해에 한 기관에서 5명 정도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특수학급 공간도 5명, 6명 하기 딱 적당한 공간이고, 그래서 그 선정 과정에서 어머님들께서 어떤 분은 다른데 알려주셨다가 본인은 안 되고 다른 분은 되고 막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는데, 그래서 로또보다 더 귀한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죄송하죠. 다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예비학교 주요 꼭지는
보시면 예비학교 이제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 학교의 규칙이라든지 뭐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조업 훈련, 착석 훈련, 화장실 훈련 뭐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응 활동, 입학 후 적응 지원 활동, 그리고 부모 교육과 자주 모임 이 사업도 되게 의미 있게 어머님들한테 많은 그 배움과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더불어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성과를 보시면 저희 3년간 136명 아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총 회기로 보면 이제 3,23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학 현황을 보시면 1차년도의 아동들은 89%, 2차년도 아동들은 98%가 진학을 했고요. 3차년도 올해는 지금 100% 다 진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3년간 이 모금의 사업을 하면서 종단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적응하는지 계속 매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차년도에 참여했던 지금 2학년이죠. 총 1명이 그 사이에 유예를 해서 그 97.5%가 지금 학업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년도 친구들은 100%인데 그 중에 2명은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은 좀 2명 있었지만 학업을 유예하지는 않고 이렇게 98% 이상 학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아이들도 지금 특수학급에 34명, 일반 학급에 5명, 특수학교 5명, 유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를 보시면 여기 그 학교 적응력 향상도가 지금 각 영역별로 질서, 규칙 지키기 이런 것들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사전 사후를 이렇게 3년간 비교해 보면 15%가 감소가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여기 어렵다, 도움받아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친구들도 줄었고요. 그리고 가끔 수행도 한 1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수 있다는 친구들도 17%나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기술 측면에서도 전혀 힘들다는 친구들이 11%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도 한 1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만 부모들의 기술 그리고 교사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 학교 적응도도 봤을 때 지금 한 89.7%가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보호자들 스트레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 줄지는 않는데 어느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좋은 부모라 생각한다가 8%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한다도 조금 낮은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도 입학 후 적응 프로그램을 참여해보시고는 우리 아이가 이런 게 가능하네, 되게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하네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들도 알고 계셔서 지금 친구 문제가 있다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 적응력 향상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석 훈련 이런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고요. 사회기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 유지율, 그리고 저희들이 대견하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그래서 그리고 보호자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교육과 자조 교육 시간에, 자조 모임 시간에 부모님들이 그런 현장에 이제 교육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교사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런 교육들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제 사례라든지 학교 현장을 적용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니까 학교에 대한 좀 많은 자신감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조 모임을 통해서도 본인 스스로들 또 격려가 되고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시고 1차년도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모임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제 진학에 대한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참여하실 때는 아주 낮은 목표를 많이 세우세요. 근데 프로그램 하고 나서는 어떤 어머니들 일반 학급에도 한번 보내고 싶다는 자신감도 좀 가지시기도 한데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 특수학급
특사급으로 많이 바뀌세요. 예, 그리고 유예를 하겠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도 학교를 한번 보내봐야겠다라는 용기도 가지시게 되고 그게 큰 또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 스트레스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변화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학교 섭외를 할 때는 그 특수학급 교실만 쓰세요 이렇게 돼요. 네, 처음에는 그거라도 정말 감사해서 하는데 좀 지나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님 급식 훈련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그것도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강강도 써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방을 해주셔서 조금 많은 또 적극적인 개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교 여행 연습을 한 것 같아 든든하다.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들 내가 예방주사 맞은 느낌이다. 미리. 예,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서 조금 욕구들이 나왔던 게 1, 2월 저희가 사업 그 기간 때문에 12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1, 2월에 공백에 대한 좀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까 교육청에서도 1, 2월에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랑 조금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장애 아동과에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예비 학교 중심으로 좀 하되 비장애 학교 그리고 공백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정과 그 학교의 안정적인 섭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좀 꼭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욕구를 부모님들 제가 이걸 처음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뒤에 넣었던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의 욕구들이 이게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자녀의 큰 어려움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사회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보시면은 그 자녀 재활치료 쪽에 참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자녀 입학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을 만날지 예, 그런 것들에 지금 제일 고민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또래 관계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이제 학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한 70% 넘게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입학을 준비하면서 또 느끼시는 스트레스들도 제법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저희들 그 학교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우리 학교 기관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조금 안정적인 학교 섭외가 꼭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청에서 조금 어렵지만 학교 개방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계속적인 이제 이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안정적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의원님이 제도하셨던 부분들이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계속 같이 가야 되고 사실은 이 욕구들을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모두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종합복지관 이런 다른 유관기관들도 같이 좀 확산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저희들은 사실은 바라는 거는 이게 교육청에서 안정적인 재원이 같이 지역과 협력하는 재원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왜 그런 사례 있잖아요. 저희들 교육청의 전환교육 이런 사례들도 있고 지역과 협력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 없어서 우리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금에 어디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지난 3년 동안 토요 근무 마다하지 않은 우리 실무자분들 손 들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토요일마다 누구니 비벼서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그 토요일마다 학교 출석해줘 우리 아이들 그리고 깨워서 오신다고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희망을 놓지 않게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우리 거래소 국민복지단 너무 감사드립니다.